토목 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의 신화, 토목사관기술사, 토목구조, 기출문제 풀이 역학입니다. 동력학, 토목구조 134회 3번, 건축구조 88회 4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 한 구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기술사 공부의 흐름도 제가 기술사 4개를 하면서 했던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구조기술사 기본 교재를 통독을 하시고 기출문제 검토 및 정리, 설계 기준 및 역학 공부, 한계 상태 설계법 해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별 서브노트, 핵심 내용의 약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평일 1일 모의고사 2문제씩, 1일에 2문제씩 90일이면 180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주말에는 그 주간 내용 복습을 하고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단락배락습 전체 내용 반복, 기술사 시험 응시 6개월 코스를 일단은 정리를 한 겁니다. 토목구조 134회 3교시 3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면 20에 20cm 보의 무게가 W가 1kN이고 인물체가 높이 35cm C점에서 낙하 시에 W에 의한 충격 계수 및 최대 힘응력을 산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점은 힌지이고 B점은 스프링 지점이고 C점은 자유단 지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 흐름도는 일단은 모멘트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 문제 흐름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변형 에너지를 산정을 하고 변형 에너지를 산정을 해서 정적 처짐을 산정합니다. 델타 ST. 그 다음에 충격 계수를 산정을 한다. 충격 계수 I 값을 산정을 하면 I 값이 나오면 충격에 의한 최대 힘응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로 하면 모변 처충힘, 모변 처충힘, 모변 처충힘 약자로 딱 해서 전체적인 풀이에 대한 흐름도를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단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2번 자유몰체에 대한 반력을 산정을 하고 3번 모멘트 산정 및 변형 에너지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해서 정적 저짐을 산정합니다. 델타 ST.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충격 계수를 산정하죠. 충격 계수를 산정하죠.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에 의한 최대 힘응력을 산정한다. 델타 맥스에서 I 곱하기 델타 ST를 곱하면 최대 힘응력이 산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 정리를 보면 이 타전 계수가 1100kN per 제곱센치입니다. 제곱센치니까 이런 문제는 단위를 항상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제곱이니까 1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1100 곱하기 10의 4승 kN per 미터의 제곱입니다. 이거 단위 정리를 하면 1.1 곱하기 10의 7승 kN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스프링 상수 K는 7kN per 제곱센치인데 7kN per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러면 단위 완성하면 7 곱하기 10의 2승 kN per 미터가 되겠습니다. I는 12분의 BH 3승, B가 0.2m, H가 0.1m죠. 그러면은 0.00002m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정리가 기본 그걸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에 의한 반력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A, B, C가 있죠. 자유물체들 그리면 여기 RA가 있고 RB가 있고 그래서 MA를 모멘트를 잡으면 MA 쪽에 우측이니까 반시계 마이너스 시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RB를 잡으면 RB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하니까 플러스입니다. 우측이니까. 그래서 3m 곱하기 RB, 3RB 곱하기 P, 여기 P죠. P 곱하기 전체 5m죠. 그러면 RB는 3분의 5 P가 됩니다. P 또는 뭐 W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0이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RA 플러스 RB는 같죠. 그럼 RA는 뭐냐? P 마이너스 RB입니다. 그럼 P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P가 됩니다. 그래서 RA는 3분의 2 이쪽으로 W가 되고 이쪽은 반력이 3분의 5 W가 되고 RB 쪽에는 3분의 5 W가 되죠. 그래서 3번의 모멘트 산정 및 변형 에너지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 M1, A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산정을 하면 M1은 좌측이죠. 좌측이니까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반시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니까 3분의 2 W가 마이너스 3분의 2 W가 되는 거고, M2는 우축이죠. 우축은 반시계가 플러스죠. 반시계가 플러스인데 시계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W가 됩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는 인테그랄 EEI분의 M의 제곱 dx 카스텔라노 정리를 해서 EK분의 P의 제곱입니다. EK분의 P의 제곱. 스프링 상수의 발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U는 변형 에너지 인테그랄 0에서 3m까지 EEI분의 M1의 제곱. 이게 M1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M1이 마이너스 3분의 2 W니까 제곱 플러스 0에서 2m까지 EEI분의 마이너스 M2가 마이너스 3분의 5W죠. 마이너스 3분의 5W의 제곱 플러스 2K분의 여기에 발력이 이쪽으로 3분의 5W가 생기니까 밑에도 발력이 평형을 이루게 3분의 5W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 에너지를 풀면은 U는 0.15855W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4번의 정적 처짐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처짐은 변형 에너지를 하중으로 미분했을 때에 하중으로 미분하면 처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공학용 계산기로 하게 되면 U를 변형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PW가 1kg일 때 그러면은 정적 처짐이 0.31m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충격 계수를 산정하면 I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ST분의 2H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H가 0.31이고요. H는 2 곱하기 0.35 하면은 충격 계수는 2.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 계수는 2.85 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의 최대 힘응력을 산정한 델타 맥스는 충격 계수 곱하기 델타 ST. 델타 ST는 이거는 이제 정적 하중의 힘응력을 말하죠. I 곱하기 I분의 MY에서 I 구하고 M은 W 곱하기 2m, W 1kN이고 길이가 2m죠. 여기서 최대 힘응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Y 0.1m니까 2.85 곱하기 I 곱하기 1kN 2m 곱하기 가로 2분의 0.1 하면은 142,500 kN 제곱이 나옵니다. 이걸 단위 환산을 하면 142.5 MPa가 나오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보통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충격 하중의 충격 계수, 최대 힘응력. 그래서 뭐 이쪽 A는 힌지고 B는 스프링 지점이고 C는 자유단이고 이쪽에서 하중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모멘트를 산정한다. 모멘트 산정 M1, M2 힌지와 이쪽 자유단 쪽에 변형 에너지를 산정해줘. U는 인테그랄 2A분의 M의 제곱 dx 플러스 2K분의 P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정적 처짐 델타 ST는 변형 에너지를 하중으로 편미분했을 때 우리 정적 처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카스텔라노 정리. 그 다음에 충격 계수는 1 I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ST 2H. 충격에 의한 최대 힘응력은 델타 맥스는 I 곱하기 충격 계수 곱하기 정적 힘응력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약자로는 모변 저충 힘이 되겠습니다. 모변 저충임.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건축구조 88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구조물의 충격에 대해서 최대 힘응력 충격 계수를 산정하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건축 구조에도 나오고 토목 구조에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A점, B점, C점이 있고 A, B와 거리는 4m고 B와 C는 2m. 그 다음에 P가 1kN이고 높이가 300mm니까 0.3m죠. 보의 폭은 200이고 높이는 100mm가 되겠습니다. 일단 단위 정리를 하면 E는 2만 MPa면 2만 10의 3승 kN per m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0.5 kN mm니까 1mm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3승 kN per m다. 그렇게 되면 500 kN per m고요. I는 단면 이차 모멘트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각 지점에 이제 발력을 구하고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잡으면 아까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게 되면 RB가 2분의 3 P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RA는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고요. 그래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M1은 마이너스 2분의 1 PX, 마이너스 2분의 1 PX, M2는
마이너스 px가 됩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u는 0에서 4까지 2i분의 m1의 제곱 플러스 0에서 2까지 2i분의 m2의 제곱 dx 플러스 2k분의 2분의 3 p의 제곱. 이걸 풀면 변형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u는 0.1225p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적 처짐을 산정하면 델타 ST는 변형 에너지를 하중으로 편미분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P가 1일 때 이거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244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처짐을 산정을 하기 위한 최대 처짐을 산정하기에는 충격계수 I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ST 2분의 H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S가 0.2445, 2 곱하기 H가 0.3이죠. 0.3m. 그럼 충격계수 0.85, 충격계수 구했습니다. 2.85. 최대 힘응력은 정적 충격계수 곱하기 정적 하중에 의한 힘응력이죠. I는 I분의 MY에서 2.85 곱하기 I분의 M이 P가 1kN이고 2가 2m죠. 2m 곱하기 2분의 0.1 높이가 0.1이니까 그러면 171,000 kN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을 단위 변환을 하면 171 MPa 171 MPA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용 응력 설계법을 할 때는 그랬을 때 이 부재에 발생된 힘 응력과 허용 응력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안정 여부를 검토를 한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복 숙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목기술사 사관왕입니다.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학, 토목구조, 토목시공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건설회사 30년, 시공 20년, 설계 10년. 제가 토목기술사 공부를 한 10,000시간 이상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기술사 합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드릴 것을 확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